네,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,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포항의 아들 상생의 손입니다. 닉네임이 또 상당히 특이하시네요. 자, 혹시 상생의 손이 무엇인지 윤기 반장님은 알고 계신가요? 그 해변에 있는 손 동상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네, 포항 호미곶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 동상이라고 불리는 이 손바닥 동상의 이름이 바로 상생의 손입니다. 해돋이 명소로도 유명한데요. 이 상생의 손의 뜻은 인류가 화합하고 화해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. 이 바다에 보이는 손바닥이 오른손, 육지에 있는 손이 왼손, 이렇게 두 손이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네요. 이 포항에는 호미곶 상생의 손 말고도 유명한 게 많이 있는데요. 스페이스 워크도 있고 드라마로 유명해진 까멜리아 거리도 있습니다. 그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리인 것 같네요. 닉네임이 상생의 손이 아니시고 포항 홍보대사가 또 어울릴 것 같네요. 자, 근데 이런 것보다 포항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. 바로 포항 제철. 그렇죠. 포스코 홀딩스예요. 예전에 포항 제철 시절만 생각하면 철강 기업으로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의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서도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요. 포항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이 포스코 홀딩스는 이름만 들어도 엄청난 자부심을 안겨줍니다. 뼛속까지 홍보대사 인정하겠습니다. 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코스피 시총 10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. 더 올라갈 거라고 믿어요. 꼭 그래야만 합니다. 왜냐고요? 제가 주주이기 때문이죠. 저는 포스코 홀딩스 매수가 50만 원, 비중은 20%입니다. 이 포항의 자랑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최근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게 있어서는 영원히 1순위 기업입니다. 이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오르려면 철강과 2차 전지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. 마치 포항의 상생의 손처럼 이렇게 철강과 2차 전지. 자, 철강과 2차 전지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? 현재 회사의 사업 구조 비중이 어디에 더 투자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. 포스코 홀딩스 전망과 함께 제 가격 전략 부탁드려요. 자랑스러운 포항 포스코 홀딩스 화이팅! 이라고 이제 홍보대사 가득한 이러한 사연을 또 주셨습니다. 포항에 대한 사랑을 또 가득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선생님, 네. 포항 가보셨을까요? 네, 저도 가봤습니다. 어떤 거가 좀 인상 깊으셨어요? 저도 저 상생의 손을 좀 봤는데 이름이 상생의 손인지는 몰랐어요. 그냥 이제 호미곶의 이제 손 동상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좀 새롭네요. 저렇게 알고 보니까. 저는 이제 해변에 있는 이것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균형이 또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라고 합니다. 자, 아무튼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균형이 균형한 이제 기업인 것 같은데 우선 전망부터 한번 여쭤볼게요. 철강이냐 2차 전지냐 이렇게 여쭤보세요.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네, 일단은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단연 이제 철강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철강 부문이 이제 매출 비중을 큰 폭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사실 철강 부문보다는 좀 2차 전지에 좀 따라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내왔는데 역시나 주가 상승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좀 살아나야 된다.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강했잖아요.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나 오늘 강한 흐름을 같이 보여준 것만 봤을 때도 지금은 철강보다는 좀 2차 전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기반은 철강에서 시작을 했겠지만 지금 모멘텀은 확실히 2차 전지다.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움직일 때 움직이는 종목이 됐고요.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또 36만 원, 오늘 5.88%나 또 올랐던 종목이죠. 자, 근데 이제 36만 원이니까 이 매수가 50만 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가격 전략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. 네. 좀 어떻게 잡아드리면 좋을까요?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좀 락바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뭐 2차 전지에 대한 중요한 뭐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만의 이제 리포트만으로는 완전하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만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.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5만 원 구간이겠죠. 그래서 시장 급락분을 좀 제외한다면은 35만 원이 이제 락바텀이 좀 되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다시금
이 35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의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오래 기다린 만큼 빨리 좀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진정하실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보고 막, 아, 이제 2차 전지가 정말 시작이구나 하고 좀 과도하게 물타기를 한다라든지 비중을 크게 태우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템포를 낮춰서 천천히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 철강 부문이 그래도 많은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제 철강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뭐 경기 부양이 특히 이제 중국 경기만 보더라도 경기 부양책이 막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철강 쪽 자체 이 가격 자체가 조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그래서 철광석 가격,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야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재련해서 만드는 이 철강 제품들의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, 그래서 즉 이 가격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좀 축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철강도 좀 잘 나와줘야 이 주가를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텐데 지금 그 경기 부진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가를 이끌어줄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부문에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 게 아닙니다. 여전히 좀 적자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.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아직 확 끌어당길 만한 트리거 포인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. 좀 아쉽다라고 하시네요. 이 포스코홀딩스 철강 실적이 또 탄탄하게 뒷받침되면 좋겠는데 아직 그것도 좀 부족한 상태고 2차 전지수도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. 따라서 확실히 바닥을 다져주는지 이 35만 원 락바텀으로 잡고 가보시고요.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급한 마음들 가지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흥부는 금물입니다.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 손절가 잠깐만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35만 원 구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뭐 36만 원이다 보니까 다소 좀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35만 원을 잡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뭐 새롭게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이전 저점 구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전하게 최저점인 30만 원 정도를 보기보다는 한 32만 원 정도 잡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역배열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. 그래서 확실한 좀 추세 전환을 좀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121선은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, 지금 121선을 뚫었다라고 할지언정 240선에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. 지금 이격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전과 같이 굉장히 높게 잡기보다는 조금은 좀 축소해서 잡는 게 맞지 않나.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은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기 이평선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하느냐가 확실하게 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단순히 몇 종목만 간다고 해서 돌파했다라고 해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 모두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포스코 홀딩스만 보더라도 지금 뭐 38만 원 구간에 또 121선이 있죠. 그래서 현재가 36만 원으로서 이것조차도 지금 이격이 크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한 번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32만 원 잡아주셨거든요.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. 자,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포항과 함께 포스코 홀딩스, 저희 상한가 스쿨도 함께 화이팅 해보도록 할게요.